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제네시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자동차 제네시스 GV7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아니, 기존에도 디자인 굉장히 예뻤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정말 사랑하던 그런 디자인을 갖춘 자동차였는데, 그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한층 더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제일 멋있는 이 루프탑 라운지에 전시하고 있는 차가 바로 제네시스 GV70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신규 컬러 세레스 블루라고 합니다. 세레스가 뭐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한 가장 처음 발견된 소행성체, 아무튼 그 우주에 있는 그런 소행성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색깔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그 약간 소행성처럼 꾸며놓은 거구나. 세레스 블루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탁한 회색 G색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하나 톡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컬러감 갖추고 있네요. 진짜 이쁘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무광 컬러까지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신규 컬러를 유광 무광으로 두 가지 갖추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EV9 사고를 냈는데 이 도장하는 게 이 색깔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광 컬러 선택하실 땐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네시스 GV70 어떻게 보면 딱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소나타가 DM8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랜저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완전히 무슨 풀체인지급의 외관 변화를 갖추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두 줄 라인 같은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 라인 이런 것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 디테일들만 조금 수정해서 조금 더 나은 상품성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페이스리프트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약간 BMW에서 라이프 사이클 임펄스 LCI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디테일들만 바꿔주는 그런 페이스리프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그럼에도 바뀐 부분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은 GV70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요.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일반 모델과 비교해서 물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건 바로 이 그릴입니다. 그릴이 이 이중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 한 줄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검정색 하이글로시로 또 안에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릴을 구성해 놓은 게 이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패키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되, 기존에 크롬 처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아니면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제네시스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 헤드램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한쪽에 18개씩 양쪽에 36개 헤드램프 모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장 기본 모델부터 다 적용해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내고 넣어줬었는데, 그것보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디자인도 얄쌍하니 이쁘지만 성능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네시스 진짜 G90에 들어가는 MLA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 램프 하나하나가 방향지시 등 역할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G80, GV80, GV70 이런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는 MLA 헤드램프는 이 방향지시 등은 별도로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사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로고, 이 로고 이제는 플랫한 그런 로고가 들어가죠. 이전 GV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볼록한 3D 로고가 들어갔었는데, 이젠 2D로,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기호쉘 패턴, 이런 사소한 패턴들을 넣어서 이렇게 평평하지만 입체감이 있는 그런 로고로 변경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측면도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처음에 GV70 나왔을 때부터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파팅 라인에서 딱 철판을 접어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그냥 이렇게 쭉 끝까지 그은 거,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이 포물선 라인을 그냥 하나 싹 그어놓은 요게 이 디자인 진짜 끝내준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 캐릭터 라인은 또 이렇게 약간 위로 치켜 올리거든요. 차가 뒤로 갈 때 이렇게 물방울의 끝 부분처럼 이렇게 싹 뭔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제네시스 GV70 측면 원래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예뻐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휠인데, 휠 보세요. 휠 도장도 약간 신규 컬러, 이 세레스 블루 같은 아주 짙은 회색의 그런 컬러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5스포크 휠을 갖추고 있는데, 이 휠도 굉장히 멋있고, 요즘 현대차가 이 휠 만드는데 아주 도 같았는데, 이 제네시스는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두 줄 디테일로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휠이라는 걸 또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적으로만 바뀐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장 기본 모델부터 이제는 4P 브레이크를 적용해줍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전에 제네시스 GV70 오너분들이 약간 불만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니 어떻게 제네시스인데 원피 브레이크를 전륜에 사용할 수 있냐, 출력이 가장 기본 모델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도 300마력이 넘는데 300마력 넘는 자동차에 원피 브레이크가 말이 되냐, 그 제동이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사실 피스톤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강한 제동력이 생기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4P 브레이크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후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방향지 시등이죠. 기존에는 방향지 시등이 범퍼에 깜빡깜빡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는 와, 이런 식으로 우리 눈높이에 이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방향지 시등도 제네시스니까 두 줄로 깜빡깜빡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처음에 이렇게 변경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미국은 원래 GV70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해주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전부터 여기에 깜빡이가 두 줄로 깜빡깜빡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이 방향지 시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와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방향지 시등을 반드시 황색으로 해야 돼요. 이 미국에서 FTA로 들어오는 5만 대 이하로 파는 차들을 제외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 황색으로 이 방향지 시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위에 두 줄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바뀐 거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가워할 그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배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배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짝 사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기구를 여전히 양쪽으로 쌍발 놔두고 있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구 디자인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구가 아예 막혀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시대의 디자인은 배기구 없는 디자인이 조금 더 멋진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70 트렁크 버튼 여기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와이퍼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의 피모사를 따라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프리미엄 중형 SUV 중에서는 트렁크 공간까지 잘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185cm인데 이렇게 잠깐 커피 타임을 가지거나 뭔가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도 충분히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트 폴딩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네,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대부분은 4대2대4 폴딩을 이런 중형급 SUV에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만 눕혀서 여기 스키슬루라든지 또 기다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데, 이 GV70은 6대4 폴딩을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프리미엄이라면 이 급에도 당연히 이렇게 전동 폴딩 기능 같은 걸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여전히 이렇게 수동 폴딩 방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옵션으로라도 해주지, 프리미엄인데. 이야, 네, 제네시스 GV70 2열 괜찮습니다. 훌륭해요. 이 제네시스 GV70의 루프 라인을 보면 쿠페 라인도 아닌 것이, 일반적인 정통 SUV 라인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되게 라인이 묘하게 쭉 뻗어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갖추고 있잖아요. 특이한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단 2열에 들어왔을 때 헤드룸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GV80 쿠페를 탔을 때도 저는 뒷좌석에 앉으면 무조건 머리가 스쳤어요. 그런데 GV70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헤드룸이 괜찮다. 게다가 이렇게 이 와이드 썰루프까지 이렇게 개방하고 나면 여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넉넉한 2열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저는 상체가 굉장히 긴 185cm인데 저한테도 괜찮으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여유 있게 타실 것 같은 그런 2열 거주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좌석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당기지 않았는데도 2열 레그룸 같은 경우도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갈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에서 또 편안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도 됐는데요. 요것도 전동 시트로 좀 옵션으로라도 해주지. 가장 당겼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가장 눕혔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리클라이닝 각도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2열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열까지도 통풍 시트
지원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프리미엄이라면 당연히 이 작은 차여도 이 2열까지 이런 편의 사양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렌지 시트벨트가 또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젝트를 이번에 발표했었는데 도대체 마그마 프로젝트가 뭐냐, 현대 N처럼 그렇게 고성능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냐, 아니면 BMW의 M 스포츠 패키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라인 같이 그냥 그런 스포츠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거냐, 도대체 마그마가 뭐냐라고 하는데 아직 마그마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GV70 스포츠 패키지에 이런 마그마 컬러의 시트벨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스티치, 이런 것들을 적용해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마그마가 뭔가 스포티한 패키지의 일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알 수 있네요. 스키스루라도 좀 해주지, SUV인데 스키스루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막혀있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제네시스다 보니까 2열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런 시트 품질, 이런 것들도 이 가죽의 고급감이 지금 나파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끈하고 굉장히 보들보들한 2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열도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직접 분사형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딱딱 LED를 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요 위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크롬 장식을 달아서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크롬 장식에다가 빛을 쏴서 간접적으로 무드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실내의 화려함을 확 끌어올리는 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뭐 국빈관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벤츠도 그렇게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극적으로 써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야 남자지, 그죠? 휠열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27인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오다니까 차량 실내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드네요.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14인치짜리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저쪽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간단하게 뭔가를 조작할 때도 이게 디스플레이가 멀리 있으니까 조작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이 실제로 조작할 때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실내 무드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핑크색으로 아이콘이 뜨잖아요. The Driver's Awakening 이라고 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플립의 싱그러움이 깃들어 활력과 에너지가 느끼는 향, 그게 이 분홍색 향이고요. 약간 꽃향 같은 게 나고요. 그리고 The Great Outdoors라는 향도 있습니다. 일상의 지친 마음을 힐링해주는 청량하고 상쾌한 향, 노란색으로 아이콘이 바뀌면서 노란색의 시트러스 향, 그리고 분홍색의 꽃향, 이렇게 두 가지를 강도도 3단계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운전할 때 이렇게 후각까지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방향제를 꽂아놓는 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 디자인에다가 거기다가 이걸 달아서 그 디자인을 해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살짝 있는데, 그러면서도 차에서 사실 좋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기가 나는 이 무드 큐레이터는 저는 항상 펴놓고 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 충전 상태를 이렇게 램프로 알려주는 거, 지금 충전 상태를 이렇게 초록색 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추가된 거 알 수 있어요. 이 기어 다이얼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은색 크롬 패턴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패턴이 들어간 기어봉 갖추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딱 집었을 때 이렇게 잘 잡혀지도록 홈을 조금씩 파놓은 그런 크리스탈. 근데 크리스탈인데 좀 그렇게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느낌은 아니네요. 그 BMW iX 같은 데 있는 그런 크리스탈 조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사실 기존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 이 타원형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공조장치라든지 다 조작할 수 있었는데, 이 송풍구가 이 대시보드 라인에 이렇게 합쳐져 있었어요. 일자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송풍구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 타원형 안에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뭐 비상등, 그리고 다이얼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이 공조장치 조작 버튼은 밑으로 따로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만 완성도를 딱 놓고 보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조금 더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제네시스 G80이나 GV80이나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다 별도의 이 공조 조작기를 갖추고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열 이렇게 바뀌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70 이 타원형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들어와서 뭔가 제네시스 GV70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송풍구 라인을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위에 LED를 이렇게 크롬으로 쏴줘서,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크롬에 비쳐 보이도록 하는, 너무 눈부시지 않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명을 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팅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쪽 도어 트림까지 쭉 일자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쫙 가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화려하게 적용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일단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왜냐면 이 홈커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홈커버가 이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을 형성한 홈커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마그마 색상의 이 오렌지 스티치랑 대비도 되면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공 핸들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핸들이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그런 핸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렉시콘의 사운드 시스템을 썼었는데 이제는 뱅앤올루슨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네시스 GV70이 나오고 나서 제네시스 GV60이 거의 곧바로 나왔을 때 GV70은 렉시콘에 스피커 개수도 뭐 15개밖에 없는데 왜 GV60은 스피커 17개의 뱅앤올루슨이냐? 동생이 하극상하는 거냐? 라고 했었는데, 이제 GV70도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스피커가 1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와, 이런 거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로 듣는 YG 엔터테인먼트, 돌비 애트모스로 듣는 하이브. 요즘은 하이브 노래 들어야죠. 좋은데요? 제가 실제로 들어보기 전까지는 이전 렉시콘에서 이 뱅앤올루슨으로 바꾼 게 소위 말하는 색깔이 이 딱지만 바꾼 거고 사실은 똑같은 시스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완전 달라졌고 소리가 훨씬 더 명료하고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운드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제네시스의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이 됩니다. 이 현대 CCNC에서는 넷플릭스가 안 되잖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거 안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 라는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OTT 서비스 갖추겠네요. 넷플릭스 들어가 보죠. 저도 아직 상황 파악은 안 됐습니다. 어디 전투 상황 발생한 건 아니고 전방에는 아무 이상 없답니다. 이 화면 비율은 조금 아쉽긴 해요. 영화 화면은 요만해. 그래서 이런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사실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작게 봐야 되니까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5년 전, 6년 전, 7년 전 막 벤츠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자동차에서 뭔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차 안에서 OTT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시대에는 이런 디스플레이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로로 조금 더 늘려줘야만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네시스가 얼마 전에 GV90 네오룬 컨셉트라는 걸 공개하면서 평소에는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정도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가 정차에서 비디오를 볼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대가 끝나고 이 다음 세대부터는 제네시스의 디스플레이도 아마 조금 더 비디오를 보기 편하게 비율이 조정될 거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네요. 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5L 터보 V6 엔진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무려 380마력을 내는 엔진이에요. 이제 이 다운사이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6기통도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V6 대문짝만하게, 거기다가 트윈터보라고 또 이렇게까지 강조를 2번이나 해서 트윈터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3.5L 터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사륜구동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후륜구동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강력한 V6 제네시스 GV70이 이제부터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2.5L 4기통 터보 가솔린 모델이 들어가는데요. 그 기본 모델 같은 경우도 최고 출력이 300마력 이상입니다. 사실 기본 2.5L 터보 가솔린 4기통 모델만 선택해도 충분히 넉넉한 그런 출력을 즐길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기존 모델에는 디젤이 있었는데 2.1L 디젤 모델은 이번 세대부터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디젤이 사양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삭제해버린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배선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저기 위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노면을 먼저 읽은 다음에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 2개로 앞에 노면을 읽어주는데, 이 제네시스는 카메라 1개를 이용해서 앞에 노면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게 이 제네시스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스포츠 패키지만 봤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격자 무늬를 이렇게 두 줄로 해놨습니다. 요즘 제네시스 G80이나 GV80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한옥의 문풍지가 생각나는 그런 형태의 그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크레스트 그릴의 테두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범퍼 부분, 이런 장식들을 전부 다 크롬으로 처리해놔서 전면에서 봤을 때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차가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일반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배기구가 없습니다. 실제 배기구는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아래로 봉봉봉봉봉봉봉 이렇게 뿜어지도록 양쪽에 한 발씩 쌍발 머플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플러를 굳이 없애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어요. 정말 잘 달리는 스포츠 모델이 아니면 이 배기구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그게 조금 더 최신의 디자인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 GV70 오너분들은 다 디자인이 좋은데 좀 아쉽다라고 했던 게 여기 있던 이 플라스틱 부분에 이런 격자 무늬를 넣어놔서 그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별로였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제는 그쪽에 있던 이런 플라스틱 무늬들이 다 없어졌고요.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좀 반짝반짝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기존에 조금 아쉽다고 했던 부분을 다 고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 이런 컬러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하얀색 시트에 마그마 스티치가 들어간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었는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투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톤 같은 경우는 카라멜 색깔에다가 검정색 투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꽤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가장 기본은 이렇게 블랙 원톤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 원톤은 조금 심심하네. 그래도 이렇게 헤드라이너 같은 게 하얀색 스웨이드로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은 산뜻한데 워낙 화려한 시트들을 보고 오니까 블랙 조금 아쉽네. 투톤을 할 수 있으면 투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있어. 와, 빨간색 예쁘다. 확실히 제네시스가 이 가죽 품질이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좋은데 빨간색도 예쁘지만 저라면 하얀색 시트에 오렌지 스티치 들어간 모델을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아까 카라멜의 블랙 투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8인치부터 21인치까지 굉장히 폭넓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휠들이 다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기본 모델 휠입니다. 18인치 리얼 스틸 그레이 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본 모델부터도 이제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도 기본 모델인데도 이렇게 캘리퍼에 제네시스 로고 넣어주고 괜찮은데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9인치의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5 스포크 휠이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줄 패턴이 연상되는 그런 19인치 휠도 갖추고 있네요. 그 다음엔 가장 큰 사이즈 21인치인데 21인치에도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고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블랙 패드 프린팅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들어가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황동색의 이런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갔는데 이 캘리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의 바뀐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작 모델 기준으로 34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나 큰 가격의 인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풀체인지도 아니고 엔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뭔가 플랫폼이 바뀐 것도 아닌데 디테일들만 바꿨을 뿐인데 340만 원을 올리면 도대체 풀체인지에 가서는 이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GV70 처음 나왔을 때 1세대 가격하고 이게 3년 뒤에 풀체인지 하게 됐을 때 그 가격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그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습니다. 이 GV70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네시스인데요. 시장에 실제로 출시가 되고 났을 때 이 340만 원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